바로 제르코르 백작이랍니다. 정말 화가 나요. 나를 버리고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다니. 제르코르는 아내 될 여자를 대단하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함께 그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증명해봐요. 당신이 볼랑주양의 정조를 먼저 빼앗아 주세요. 그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꼴이 얼마나 무서울지 한번 생각해봐요. 게다가 이 아가씨는 당신이 충분히 공을 들일 만한 여자랍니다. 겨우 20살, 그야말로 피어난 장미꽃보이죠. 게다가 이 아가씨의 눈빛은 어쩐지 요염한 데가 있어요. 그럼 저장님,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당신은 그저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돼요. 아름다운 부자 부인, 당신이 저를 달콤한 목소리로 불러주시던 때를 떠올리면 곧 환희에 젖게 됩니다. 하지만 제게 어떤 부탁을 제안하셨죠? 철부지 아가씨, 달콤한 말 한마디로도 녹아 떨어질 그런 아가씨를 유혹하라는 건가요? 그 정도라면 저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투베 법원장 부인을 아시죠? 신앙심이 두텁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숙하면 엄격하게 원칙을 따르는 부인 말입니다. 저는 바로 그 여인을 정복해보려고 합니다. 진정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저입니다. 이 여인을 정복하고 저는 부인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정말 아름다운 그대여 부디 저를 탓하지 마시오. 아니 차장님, 투르베 법원장 부인을 정복하겠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요? 고작 그런 선택을 얻으려고 당신에게 명예가 되기 알맞은 연애를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볼랑주양 때문에 벌써 한 남자가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당신이가 볼랑주양에게 빠져버렸거든요. 하지만 당신이란 청년은 아직 풍년입니다. 둘이서 무엇을 하든 당신이 나 상태만큼 짜릿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소피, 내 결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야.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 그냥 지금의 생활이 즐거워졌거든. 훌륭한 선생님에게 노래와 화풀이 열심히 배우고 있어. 바로 당신이 기사님이야.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참 찐따한 분이야.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작곡도 잘하시는데다 가사도 손수 쓰셔. 결혼을 하시면 아내 될 여자는 무척 행복할 거야. 정말 다정하시거든. 그분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게다가 언제나 날 배려해주셔. 이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그분과 메르테르 부인 두 사람뿐이야. 그럼 이만 줄일게. 이따 메르테르 부인 댁에서 수업이 있거든. 부지런히 연습할 거야. 엄마가 편찮으세요. 외출을 못하시니까 제가 곁에 있어드려야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수업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인을 뵐 수 없다는 게 더 섭섭해요. 전 부인을 매우 좋아해요. 내일이면 엄마가 괜찮아지실 거예요. 내일 수업은 꼭 갈게요. 오늘 너를 못 만나게 되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와 당신이 기사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럼 이만 셋이 어머니께 안부 전해다오. 소피, 어제는 편지를 쓰지 못했어. 엄마가 편찮으셔서 하루 종일 곁에 있어야 했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당신 기사님과의 수업도 가지 못했어. 벌써 11시가 되었네. 이런 적은 처음인데 정말 예뻐지고 싶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이건 메르테르 부인께서 직접 얘기해 주신 건데 당신이 기사님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신대. 정말 좋은 분이지 않아? 그분을 보고 있으면 내가 예뻐지는 것 같아. 영원히 그분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괴롭네. 하지만 괜찮아, 소피. 이제 그만 줄여야겠어. 단장을 시작해야 되거든. 그럼 안녕. 언제나 널 사랑해. 당장이라도 부인에게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당신 품에 안겨 당신의 사랑을 되찾아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인의 부탁을 생각하게 된다면 부인은 당연히 그것을 허락해 주시려 합니다. 아름다운 부인. 아, 소피. 알려줄 소식이 많아. 어쩌면 너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기사님 말이야.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나 눈물하신 모습인 거야. 왜 그러시는지 물어도 그냥 아무것도만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 눈에 분명 우울해 보이셨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팠어. 그런데 수업을 마친 다음이었어. 내 하프를 케이스에 집어넣은 다음 열쇠를 건네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오늘 밤 혼자 있을 때 다시 한번 하프를 켜보세요. 그때까지도 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내 방에 돌아와서 케이스를 열어봤는데 글쎄 하프 사이에 편지가 끼워져 있는 거야. 그분이 쓰신 거였어. 무슨 얘기가 쓰여 있었는지 아니? 편지를 읽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연달아 4번을 읽고서 책상 속에 잘 넣어두었어. 잠이 안 오는 거야. 눈을 감으면 바로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 세실리아, 제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내어 감정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제 눈길, 제 태도가 모든 걸 말해버리지 않았나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얼굴, 황홀한 자태, 그리고 숨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런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행복하지는 않아도 평온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말이면 제 행복을 만들어낼 겁니다. 당신이 있어 저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회감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나의 친구 소피! 어떻게 하지? 분명 답장을 하면 안 되겠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님이 분명히 억울해지실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정말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나에겐 남편들분이 계시잖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면 당신님도 날 안 좋게 생각하실 거야. 아무래도 날 아껴주시는 메르테우 부인께 말씀드려볼까 봐. 당신이 기사님을 알게 된 것도 메르테우 부인 덕분이었으니까. 부인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흠잡을 일은 없을 거야. 정말 힘들어. 그럼 이만 줄일게. 좋아요. 전 무례하게 내 제안을 거절한 것을 용서해줘요. 아름답고 새파란 그 아가씨를 정복한 다음 증거를 낼 수 있게 되면 그때 기꺼이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신의 여자가 되어드리죠. 자, 어서 승리를 거두고 증거를 가져오세요. 참, 그 아가씨 말이에요. 이미 당신을 미칠 듯이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죠. 당신이도 그 애를 사랑하고 있지만 소심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답니다. 섹시를 몰란지는 나한테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서 안 달랐죠? 그녀의 제르크르는 뭘 믿고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 여자가 아직 복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럼 차장님, 행운을 빌어요. 제가 부인께 의논하고 싶은 일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부인은 제 편이시죠. 그렇죠? 그러니 망설이지 않고 다 말씀드릴게요. 실은 아주 슬픈 일이 있어요. 당신이 기사님께서 편지를 주셨어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그분은 무척 슬퍼하세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부디 가르쳐주세요. 답장을 보내는 게 옳지 못한 일일까요? 이대로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분의 편지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그분은 전혀 나쁜 마음이 없다는 걸 부인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실야, 여전히 답장을 주지 않는군요. 당신의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는 건가요? 매일 기대감에 눈을 뜨고 실망감에 날이 저뭅니다. 당신이 제 감정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제 감정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기회도 줄여야겠죠. 매일같이 당신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다니 진정 괴로울 겁니다. 고통을 주시다니 당신만이 제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저에 대한 무관심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답장을 기다릴 용기가 없습니다. 소피, 내가 부인께 사정을 털어놓았더니 당신이 기사님께 답장을 보내라고 하시던걸? 내가 답장을 쓰는 것도 도와주셨어. 덕분에 나도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이지 메르트유 부인은 멋진 분이셔. 아주 친절하고 존경스러워. 이제 당신님께 답장을 보낼 거야. 도저히 사랑이란 단어를 쓸 용기는 나지 않았는데 메르트유 부인께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또 부인께서는 연애 문제를 다룬 책들을 나에게 빌려주시겠다고 했어. 다만 엄마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도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엄마에게 얘기하진 않으려고 해. 어쨌든 참 고마운 분이지. 그럼 이제 줄일게. 이제 당신님께 답장을 드려야겠어. 와,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니 이제 제 행복은 확실해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다니요. 손수스씨 사랑해요. 나는 짜릿한 기적을 읽고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스씨, 지금 이 순간 어째서 누군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당신이 함께한다는 확신만 생긴다면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여, 날마다 제 사랑은 더욱더 커져갈 뿐입니다. 자작의 여행이 길어지니 저는 제 나름대로 먼저 그 순진한 아가씨를 농락하고 있었답니다. 나는 당신이에게 라는 말을 해도 좋고 편지를 써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리고 당신이와 단 둘이 있을 수 있도록 상황도 만들어주었죠. 하지만 당신이란 자는 얼마나 멍청한지 키스 한 번도 못했다는군요. 참 미련하죠. 당신 같은 풀내기는 나도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차장님이 필요합니다. 차장님은 당신이와 가까운 사이이 속내를 들을 수 있을 테고 당신이가 마음을 풀어놓기만 하면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그러니 어서 돌아오세요. 난 제르크르가 무사히 결혼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거든요. 참. 어제 그 아가씨에게 제르크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었더니 1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라 해도 그보다 더 싫어할 수는 없을 정도였어요. 제르크르에게 갚아주려는 나의 이 증오심을 비아이의 마음속으로 옮겨놓는 거죠. 연애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처녀 시절뿐이라고 믿게 했으니 이 아이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나의 친구 소피, 나는 지금 같은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제 메르테우 부인을 만났어. 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 결혼 상대는 제르크로 백장님이고 날짜는 10월로 잡혀있는 것 같았는데 그분은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연대장이고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무엇보다도 나이가 너무 많아. 50살이라지 뭐야? 더구나 부인 말로는 그런 사람 곁에서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데 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 또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당신이 기사님을 더 이상 사랑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어. 엄마에게 그런 사람 남편으로 받기 싫다고 말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당신이 기사님이 너무 좋아. 지금 같은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 부인은 정말 좋은 분이야. 내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거든. 이제 그만해야겠어. 자꾸 슬퍼지니까. 그럼 안녕, 소피. 여행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부자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한동안 분노에 휩싸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제가 여자들이나 꼬시고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인의 친구이며 친척의 몰랑주 부인. 그 여자가 저에게 얼마나 끔찍한 말을 떠벌려고 하는지 그 딸을 빨리 유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그 딸을 공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그 여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당신이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게 유감스럽군요. 그는 바탕이 정직한 사람이니 우리의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를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만 안녕히. 당신을 원하면 당신에게 키스를. 당신이 조금만 관심을 주면 당신이는 당신에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자장님, 당신이를 잘 조종하세요. 이런 푼대기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당신은 그 아가씨가 몰랑주 부인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제르크로가 그의 아내가 되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해요. 차장님, 저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찾아뵙고 위안과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보다도 소중한 그녀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도 차장님 같은 친구가 남아있기에 위안이 됩니다. 몇 시에 만나뵐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가 횡설수설 해내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기에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는데 들어봤자 소용없는 얘기라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무슨 일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까요? 소피, 나는 지금 너무나 불행해. 엄마가 다 알아버리셨어. 어떻게 의심을 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알게 되셨어. 어제 저녁에 엄마가 조금 화가 난 모습이었어.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내 책상 서랍에 열쇠를 달라고 하셨어. 엄마의 말투가 어찌나 무섭던지 너무 떨려서 처음에 못 찾는 척했지만 결국 드릴 수밖에 없었어. 엄마가 맨 처음 연 서랍은 하필이면 단순히 기사님에게 받은 편지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엄마가 이게 뭐냐고 물으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첫 번째 편지를 읽어보시지 뭐야. 나는 거기서 그만 정신을 잃었단다. 엄마는 하늘을 부르시고 그냥 좀 잘하면서 서둘러 나가셨어. 당신이 기사님 편지에 모두 가지고 말이야. 밤새도록 놀기만 했어. 난 당신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거야. 난 너무 불행해. 어쩌면 하녀가 책상 서랍 속에 편지가 있다고 엄마에게 말한 게 분명해. 안녕 소피. 가슴이 맺고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기사님! 저의 신뢰와 딸의 순진함을 악용하다는 것. 그동안 세실의 선생님으로서 진지한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기사님은 오히려 지켜야 할 예의를 잊으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 딸을 그런 식으로 현혹시키며 제 딸을 수묘원으로 보내 다시는 기사님 손이 닿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제 딸에게도 그대로 일렀습니다. 기사님이 제 딸에게 보낸 편지를 동봉합니다. 제 딸이 기사님에게 보낸 편지를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수치스러워진 이 일에 대해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세요. 당신이가 그런 편지를 쓰게 만든 건 바로 내 작품이랍니다. 그날 저녁 나는 몰랑주 부인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딸과 당신이 사이에 뭔가 위험한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털어놓았죠. 나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이 연인처럼 다정하고 서로 나누는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혹시 딸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몰랑주 부인의 낯빛이 변하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 손을 쥐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알아볼게요. 몰랑주 부인에게 내가 얘기한 것을 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아가씨가 나를 신뢰해서 손대를 털어놓고 내가 충고를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그 이점을 나는 바로 그날 밤에 이용했습니다. 몰랑주양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당신 얘기를 꺼냈어요. 나는 꼭 어머니 몰래 당신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꼬집어서 그 애를 흥분시켰죠. 만약 당신과 옆에 있다면 이런 시작해서 멋진 연애 이야기를 지어내어 아가씨의 기분을 바꿔주었죠. 당신과 몰랑주양은 장애물의 자극을 받아 사랑의 유구가 더욱 커질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두 통의 편지가 와있더군요. 하나는 몰랑주 부인이 보낸 것이었고 하나는 몰랑주양이 보낸 것이었어요. 두 편지엔 글자 그대로 모두 똑같이 제게 위안을 주는 건 오직 부인뿐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좀 짜릿하게 재밌지 않아요? 마치 내가 시인이 된 것 같아요. 몰랑주 부인에게 가서 딸 당분간 시골로 데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충고해서 결심하게 만들었어요. 그 시골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당신의 큰어머니 로즈몽드 부인 댁이랍니다. 정말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이제 사장님이 나설 차례예요. 오늘 로즈몽드 부인에게 몰랑주 부인이 연락을 할 겁니다. 꼭 성공시키세요. 사장님, 나를 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선 두 젊은이의 대리인 겸 주원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이에게 사장님의 하인을 통해 몰랑주양과 몰래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이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몰랑주양이 당신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세요. 사장님, 이제 사장님은 순진한 아가씨를 법탈하고 제르크로와 몰랑주 부인에게 모욕을 줄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 되겠군요. 오, 나이스테시, 우리의 사랑이 이 불행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누가 우리를 배반한 걸까요? 모든 걸 알고 싶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이스테시, 우리가 다시 만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곧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저의 다정한 친구의 배려 덕분입니다. 당신도 그 친구를 당신의 친구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친구는 바로 알몽자장님입니다. 베르테르 부인의 친구이기도 하죠. 당신이 곧 시골로 떠나게 된다면 알몽님이 저를 도와 직접 제 편지를 당신에게 전하는 일을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당신도 불편한 답장을 보내면 됩니다. 당신이 지내게 될 곳이 바로 그분의 친척집이라는군요. 알몽님도 비슷한 시기에 그곳에 머물며 우리 편지 왕래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따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나이세시, 그대가 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수호천사가 될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주십시오. 부인, 앞서 동봉한 편지를 읽어보신다면 제가 부인의 계획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실한 당신이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당신이와 몰랑주양에 대한 승리는 언제 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르크로와의 결혼은 취소가 될 테니 우리의 계획도 헛것이 되고 말지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저는 몰랑주 부인에게 복수를 해야 하므로 딸의 정조를 걸어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울고 있어요. 어머니는 종이와 펜, 잉크를 모두 가져가 버리셨어요. 다행히 연필 하나가 남아있어 지금 이렇게 당신이 보내준 편지 구석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받고 전해줄 수만 있다면 무슨 수든 쓰겠어요. 솔직히 저는 발몽자장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두 분이 그렇게 친한 사이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앞으로 발몽님과 친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친구를 좋아해볼게요. 아, 글씨 쓸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만 안녕히. 당신이 어머니 몰래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묵고 계신 작은 방 왼쪽을 보시면 큰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종이와 펜, 잉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채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빠진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두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친구이고 또 한 사람은 진심으로 다정한 호의를 받지 말할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그분은 참 신기한 분이야, 소피. 엄마는 나쁘게 얘기하시지만 당신님은 굉장히 칭찬하셔. 내가 보기에는 당신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재주가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당신님의 편지를 아무나 모르게 그렇게 전해주시더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제 나도 당신님의 편지를 몰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실제로도 아무래도 그분은 잘 통할 것 같아. 내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 어김없이 서로 시선을 부딪혀. 친구인 당신님과 나를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오시다니 정말 좋은 분이지 않아?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면 복수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몰랑주양은 이미 저를 신뢰하고 있고 저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상태입니다. 이제 기회만 오면 되는데
그건 제가 만들어낼 겁니다. 세실, 나의 세실, 우리 다시 만날 날은 언제 올까요? 당신이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저를 만나고픈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너무 불행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만나야 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고 있고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믿어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역시 행복하지 못해요. 전에는 잔소리를 안 하시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매일 감시받고 야단맞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편지를 받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닮은 과장님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으셨다면 저 혼자서는 없는 못 냈을 거예요. 원래 편지를 쓰는 일은 더 힘들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화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 다 바쳐 사랑해요! 아가씨께 전해드릴 편지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기회를 잡지 못했군요. 괜히 편지를 전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아가씨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 노력한 끝에 드디어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실행하시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가씨의 방의 뒷문 열쇠가 어머니 방 벽난로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열쇠를 빼내어 복사를 하고 그동안 그 자리에 비슷한 열쇠를 대신 놓아두면 아무도 열쇠가 없어진 걸 놓치지 못할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침 식사 때까지 손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협력한다면 점심 식사 때까지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편지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당신의 편지를 전해줄 수 있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신이에 대한 뜨거운 우정과 아가씨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쇠를 얻게 된다면 당신이와 아가씨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바심 한번 준비해드립니다. 자,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아가씨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당신님의 편지를 받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고 저 역시 아무 방해 없이 그분을 다시 만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바꿔놓으라고 주신 열쇠가 원래 열쇠가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엄마는 꼼꼼하신 성격이라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혹시라도 들키면 저는 진짜로 끝장이에요. 사실은 열쇠를 바꿔치기 하려고 2번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열쇠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장님의 호의에 감사드리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는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이곳은 볼랑기 부인이 엄중하게 경계할 뿐 아니라 당신의 연인도 오히려 이래저래 방해를 놓습니다. 마음이 식어서인지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더군요. 당신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았는데 아가씨가 도무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당신의 연인이 나를 믿지 못해 더 이상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은 무척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변심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서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지내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친구로서 걱정됩니다. 그럼 친구요, 이만 안녕. 세실,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거절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떨어져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변한 겁니까? 말해주세요. 사장님의 계획대로 할 수 없는 뭔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장님의 우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게 힘들어져 편지가 오가는 횟수를 줄이려 하는군요. 세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만나주세요.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해주세요. 사장님, 열쇠를 다시 주세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째서 당진님에게 제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는 당진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도 그래요. 다음번에 편지를 쓰실 때는 사장님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는 당진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열쇠는 내일 점심에 주시면 제가 모레 아침에 원래 열쇠가 바꿔치기 해드릴게요.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짧아야 엄마에게 들킬 위험이 줄어드니까요. 사장님께서 제 방 열쇠를 갖게 되면 그 열쇠를 사용해서 제 방에 편지를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편지를 훨씬 더 자주 보낼 수 있잖아요. 정말 지금 방법보다 더 편리할 것 같네요. 하지만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부디 용서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기분이 조금 상하셨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부인의 복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처럼 부인 없이 시골에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야 할 처지에
이런 예쁜 얼굴의 아가씨를 그냥 둔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빨리 행동에 나섰죠. 제가 무슨 방법으로 계획을 빨리 실행할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아가씨가 묻는 방은 뒷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열쇠만 손에 넣으면 되겠더군요. 아가씨에게 열쇠를 빼내오라고 복사역 똑같은 것을 만든다면 당신이와 서로 편지도 주고받기 편하고 어쩌면 뒷문을 통해 당신이와 만날 수도 있다고 꼬드겼지만 글쎄 소심한 아가씨가 지레 겁을 먹고 싫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가씨의 마음 식은 것 같다는 식으로 편지를 써서 당신이가 자신의 걱정의 애인에게 제 부탁을 들어주라고 강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귀중한 열쇠를 제 손에 넣자마자 바로 써먹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뒤 소리 없이 아가씨의 방으로 들어갔죠. 일단 겁에 질린 아가씨부터 달래놓고 대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제 키스를 막으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고. 정말 끝장나고 싶은 겁니까? 저를 이 방에 들어오게 할 사람은 아가씨밖에 없습니다. 아가씨에게 얻은 이 열쇠의 용도를 어머니께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아가씨를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키스만 한번 해주면 원하는 대로 이 방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의 양팔을 내 허리에 닿게 하고 그 자세로 키스했습니다. 자,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별다른 정성을 쏟지 않았음에도 그 아가씨는 굴복하여 모든 것을 승낙하더군요. 하지만 그 첫 순간이 지나자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불러일으킨 짓을 또 다시 하자 눈물을 그치더군요. 그렇게 저를 받아들이고는 원망하고 원망을 하고는 다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헤어졌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고서 말입니다. 다음날 아가씨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홀쭉해졌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달라진 딸의 모습에 놀라놓고 오랜만에 다정하게 대하던걸요. 자, 제가 부인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 확인해 주시지요. 그럼. 와, 어쩌면 좋아요. 부인, 전 너무 불행해요. 발광자장님이 더구나 당신이님만 생각하면 절망이 밀려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죄를 지었어요. 저를 야단쳐주세요. 손이 떨려서 글씨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얼굴이 흑둥거리고. 실은 당신이님의 편지를 전해주시던 발목자님께서 제 방에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싫었지만 당신이님마저 저 열쇠를 빼내라고 하셔서 결국 그러겠다고 했어요. 어떤 불행이 오게 될지는 미처 몰랐어요. 어제 차장님은 열쇠를 사용해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피하라고 방어했지만 차장님은 협박을 하며 키스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키스를 하고 나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더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제가 온힘을 다해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행동은 그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절대 다시는 못 오시게 할 거예요. 내내 울기만 했어요. 당신이니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인, 제발 하루빨리 답장을 주세요. 제가 어찌해야 할지 꼭 말해주세요. 부인, 저는 지금 딸아이 때문에 몹시 상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멀어진 뒤 그애가 슬퍼하고 우울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마음 단단히 먹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서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리며 사람이 시골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심해서 모두를 놀랄 정도였죠.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을 뿐인데 갑자기 제 품 안으로 달려들어 자신이 너무 불행하다고 펑펑 울더군요. 저도 그만 눈물이 나서 딸아이가 뭔가가 겨우 고개를 돌렸답니다. 당신이와의 불행한 사랑 때문에 이런 게 분명해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어야만 할까요? 아무래도 제르크루님과 한 결혼 약속을 취소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신이는 제 딸을 사랑하고 제 딸이 당신이를 사랑하고 딸을 행복하게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 성숙한 분별력을 가진 분께서 애정을 가지고 신중하게 충고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신뢰해 주시다니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해 오신
좀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와 볼란주왕이 결혼을 했다가 일이 좋지 않게 끝난다면 따님의 눈물은 결국 어머님의 가슴 위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 둘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의 완성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갈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은가요? 이상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부인과 사랑스러운 따님의 행복을 빌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아가씨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발목이라는 사람이 참 나쁘구나. 그렇지? 가엾으나니 어머니 품에 안겨서 늦겨울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정말이지 20살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 같을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물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지만 쾌락이 남는단다. 그리고 그 쾌락이라는 게 아주 굉장하지. 자, 솔직해져보자. 혼란스러워서 말과는 게 달랐다고 했지. 그 모든 것이 수치심 때문이었을까? 쾌락 때문이었을까? 제르코 흑자가 결혼을 해. 당신이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척하고 어머니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얌전히 어머니의 말을 따라. 그럼 어머니는 결혼을 시키겠지? 결혼을 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질 테니 그때 발목에게 가든지 당신에게 가든지 마음대로 해.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 하지만 발목은 다르답니다. 곁에 두기도 어려운 사람이고 거리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지. 일단 그 사람을 잡아두고 너는 표현을 질투면서 점점 그 상황을 즐기고만 있으면 된다. 네가 현명한 아이라면 발목과 화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보렴. 그럼 천사 같은 세실, 네가 현명해지기를 바라는 키스를 보면서 아무쪼록 볼란주왕에게 정성을 좀 들이세요.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그 아이를 통해 그의 어머니와 제르크루를 절망에 빠뜨리려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괜찮을 겁니다. 난 그 애가 어떻게 되든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알고 아니죠. 그리고 난 그의 장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제르크루의 타락한 어린 신부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자의 남편을 즐기기만 하는 그뿐이에요. 어린 아내에게 복수를 하는 말이 무슨 상관있겠어요? 참, 볼란주 부인이 잠시 모성애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딸을 당신이와 결혼시키려는 게 아니겠어요? 제르크루를 괴롭히려는 그의 복수가 거품이 될 뻔했어요. 이틀 전에 부부가 화해했어요. 제가 한두 마디밖에 안 꺼냈는데 할 말이 있다면 발모님이 직접 제 방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분이 제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만 생각하면 그렇게 슬퍼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결혼이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답니다.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잠시 당신이님을 잊고 지내는 데가 많아졌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당신이님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님인데 밤이 되면 발목 사장님을 어쩌면 부인 말씀대로 이게 행복인지도 모르겠어요.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새벽 1시에요. 곧 발목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아름다운 부인, 저도 우리의 계획을 잠시라도 소홀히 할 사람이 아니랍니다. 아가씨의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그러자면 보다 자유로운 진행을 위해 만나는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겠더군요. 아가씨의 옆방이 바로 볼란주 부인의 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방에서만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죠. 아가씨는 벌써 제 방에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동안 어린 소녀는 엄청난 솜씨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정말 저는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과 성적 기교를 가장 천박하게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결혼 첫날 밤 제르크루와 신부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오갈 걸 생각하면 벌써 웃음이 나옵니다. 그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입에서 그런 화려치한 언어가 나오는 모습이라. 자, 나의 아름다운 부인, 제가 실행하고 있는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부인께서 제게 내려주실 포상이 가장 중요하시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했어요. 저는 지금 잠시 지방에 내려갈 예정이에요. 전 재산이 걸린 송금을 좀 더 진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랍니다. 사장님이 그곳에 계시니 요즘은 통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네요. 그 사이 저는 새로운 장난감을 하나 구했답니다. 그게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바로 당신이랍니다. 놀라셨나요? 그런 지성과 섬세함을 가진 청년이 겨우 볼란주 같은 아이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게 유감스러워요. 볼란주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장님, 당신이가 볼란주의 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돌아온 다음 그 나머지는 제가 해결하도록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기쁨은 부인과 함께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쁨마저 사라지고 말았군요. 세실, 부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제가 부인을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실, 메르테오 부인을 사랑해드리세요.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 마음처럼 불타오르지는 않나 봅니다. 당신은 내가 편지를 2번이나 보냈는데 답장이 없군요. 나는 지금 슬픕니다. 매우 슬픕니다. 아마도 메르테오 부인이 떠나는 바람에 내 안에 모든 슬픔의 감정이 되살아났나 봅니다. 안녕. 사랑하는 연인이여. 이만 안녕. 세상, 당신이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하시다니. 당신이는 그냥 볼랑주를 사랑하게 두십시오. 그냥 어린 애들끼리 소꿉장난이 하도록 두십시오. 부인을 가질 줄도 모르고 부인을 떠날 줄도 모르는 풋내기를 왜 떠나주려고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부인께서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약속한 그 달콤한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고 저는 부인의 남자가 되어 부인만을 섬길 것입니다. 부인과 저, 우리 두 사람이 달콤한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시오. 우리 당신이 얘기해 주십시오. 달력을 보면 부인이 떠나신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벌써 200년이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부인과 떨어져 지내는 슬픔을 겪어야 하다니, 부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친구를 멀리 두시다니. 요즘은 문득 내내 당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부인에 대한 제 감정은 날로 더욱 깊어져 갑니다. 부인, 이제 제발 돌아오십시오. 대체 뭘 하시려고 답장도 없으신 겁니까? 배송이 당신을 멀리하시고 제게 전해마십시오. 저는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좀 책망하고 싶어지는군요. 이제 부인의 새로운 연인이 될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편지를 읽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도대체 제 정신으로 쓴 건지 의심스럽군요. 저는 자작을 제 남자로 받아주겠다고 했지 제가 자작하는 여자가 되겠다고 동의한 적 없습니다. 세상에, 나더러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더군다나 새로운 즐거움을 포기하고 당신 한 사람에게 증명하려고요. 사장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군요. 제르크로에 대한 나의 목소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라겠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세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애를 맡은 것은 바로 부인의 부탁 때문이었던 점 잊지 않으셨겠죠? 그만두시라고 하시면 바로 손을 떼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부인,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부인,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날 밤 발몽자장님의 침대 위에서 쾌락과 동시에 심한 경련을 일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배도 너무 아팠어요. 발몽자장님께서 유산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제가 임신하셨다는 사실도 다 모르고 있었어요. 어쨌든 발몽자장님은 잘 알고 계시던 의사를 몰래 불러오셨어요. 의사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절대 어머니를 깨우지 않았어요. 의사가 오셨고 역시나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의사가 가족들과 하인들에게 다른 병명으로 대충 불러대겠다고 하시더군요. 의사는 제 방에서 계속 누워있는 중이랍니다. 부인, 저는 이렇게 몰려도 수많은 충격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부디 좋은 말로 저를 위로해주세요. 볼랑장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르크로와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잘 아껴두어야겠어요. 아껴두었다가 사람들의 험담을 골라주는 선유신문에 터뜨려야겠어요. 당신 후손이 사망한 것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볼랑주 양의 몸 상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아가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는 거의 정신이 나갈 뻔했답니다. 하루에도 3번씩 저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듣고 볼랑주 부인에게도 멋진 편지를 보내 결국 볼랑주 양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한 허락도 받았죠. 당신이는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연인만을 사랑하는 건실한 청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계획이 끝나는 대로 당신에게 아가씨를 넘길 겁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오직 저를 바치겠습니다. 이제 겨우 이곳을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내일이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피곤할 테니 모든 방문을 사절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예외로 하죠.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돌아간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발몽자식에게도 안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남는 시간이 생긴다면 모를까? 내일 저는 당신을 만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면 그것이 사랑인지 알지 못할 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감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망하는 후에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부인을 볼 시간이 다가오고 부작부인! 오늘 저녁 제가 찾아갔을 때 당신이 함께 있던 게 그저 우연이었나요? 당신은 이미 날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 보고 있죠. 부탁하면 제가 알려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그냥 보십시오. 당신 머리에는 그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군요. 저는 당신에게 그런 모욕을 받게 해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작부인,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자장님, 제가 왜 남편을 잃고 다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든 내 행동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렇게처럼 혼돈하는 것이 성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편지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남편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네요. 당신이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당신은 지금 질투하고 있어요. 질투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게 되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지금으로선 당신을 받아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당신이 다시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이서는 그때 보상을 드리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파멸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여러 사람들을 농락했던 그 계획에 대해 입을 연다면 우리는 파멸하게 되겠죠. 우리가 같이 파멸하는 길이 있고 반대로 이선처럼 한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더 낫겠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결정권을 드리죠. 저는 평화와 단결을 원한다고 기꺼이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전쟁입니다. 신뢰하는 당신의 기사님, 두 번이나 댁에 들렀지만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군요. 당신은 오늘 밤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모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말입니다. 당신은 가고 싶어서 안다긴 알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볼랑주 양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틀 전부터 볼랑주의 어머니가 지방으로 내려갔다더군요. 어머니가 없는 동안 당신이 찾아오며 과자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만나자는 것 같더군요. 그녀가 전해준 편지를 듣고 갑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쾌락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알던 당신이었다면 당연히 사랑을 택했겠지만 오늘은 잘 모르겠군요. 과연 달고 다른 여자와의 쾌락을 선택할까요? 혹은 순진한 아가씨와의 사랑을 선택할까요? 당신이 사랑을 선택한다면 그 달고 다른 여인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게 하십시오. 당신이 약속을 왜 못 지키는지 이유를 대면 그 여자는 분명 확인해보고 싶으실 테니까요. 그럼 나의 친구 말할게요. 부인, 지난 밤은 황홀하게 잘 보내셨나요? 당신이란 친구는 참 매력적이죠. 당신이가 부인을 기다리게 하고 물을 먹이처럼 미쳐버리셨겠죠. 정말로 훌륭한 남자라니까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고 지조가 있습니다. 당신이는 망설이지 않고 세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인? 부인의 장난감이 떠나가는군요. 당신이 승리의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 순간 그 희망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수법을 쓰다는 이유로 나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좀 멋진 복수를 할 테니 기대하세요. 부작 부인을 통해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사랑 세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열하게 속인 것으로도 모자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군요. 나의 신뢰를 우롱한 당신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분노가 치밀니다. 결투를 신청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수버기로 나오기 바랍니다. 필요한 무기는 모두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요즘 없는 부인께서 하시면 상심하실 것을 알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패를 들었습니다. 실은 조카분께서 당신이와 기사 끝에 불행히도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결투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인 2명의 오는 모습을 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이미 몸 2군데를 총에 맞은 터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당신이도 따라왔지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울어야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소용인가요?
마침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사망한 모습을 보고 상태가 좋지 않게 쉬라고 했습니다. 곧 나아지겠죠. 그러니만 안녕히 조카분의 명복을 빕니다. 부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부인 댁으로 사람을 보냈더니 부인은 막 떠나셨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지금 부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발몽사장님과 단스님 사이의 결투가 바로 부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두 사람 모두를 속인 거라고요. 발몽사장이 죽기 전에 오해를 풀기 위해 부인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모두 당신님께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부인의 파란 치아미라가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내일 당신님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편지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전 부인을 믿어요. 당신님이 부인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건 부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발몽님도 마찬가지고요. 부인은 이 사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인이 그 둘을 농락하셨겠어요? 맞죠? 그런 시끌벅적한 일들을 현명하신 부인께서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 들리는 소문으로는 편지 내용에 발몽님과 부인께서 계획적으로 저를...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저는 부인을 몹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서 돌아오세요. 부인께는 잘못이 없어요. 놀라움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이 어질러진 것을 보니 오늘 아침에 나가면 분명했는데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딸아이는 메르테유 부인에 대한 진실을 듣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평소 메르테유 부인을 많이 좋아했었으니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서 수녀원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딸아이가 수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반대할까봐 대신 편지를 보냈다고요. 즉시 수녀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아이는 내내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발몽 자식에 대한 죽음과 메르테유 부인에 대한 진실이 어린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딸이 수녀가 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걱정됩니다. 편지를 구하려는데 아는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메르테유 부인에 대한 끔찍한 소문을 전해주더군요. 본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메르테유 부인은 갈 곳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엔 악성 천연두 진단도 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이렇게 죽는 게 차라리 그 여자에게도 나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메르테유 부인의 운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녀의 전 재산이 걸린 소송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네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희생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딸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내일이면 딸아이가 예비 수녀복을 입게 됩니다. 당신이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도 모든 것을 잊고 속죄하기 위해 떠났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여미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저에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 딸을, 제 친구를 단 한 번은 위험한 관계를 맺은 것이 이렇게도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모두들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남자가 유혹하는 말을 꺼냈을 때 더 냉철하게 생각했을 텐데 누가 딸에게 말을 걸면 더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다
진정하게 포장하겠습니다.